네, 안녕하세요. 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의 신승준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나름 이렇게 잘 운영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어떻게 하냐, 주간보호센터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라고 이제 평소에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 주간보호센터가 대형화되고 프랜차이즈화 되다 보니까 이걸 정말 사업으로 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도권에서 대균 유이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우리 허성욱 대표님 모시고 주간보호센터 창업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허성욱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분당에서 대교 유이프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허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 10여 년 정도를 스포츠 산업에서 종사를 하면서 스포츠 유통, 그리고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스포츠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좀 쌓았고요. 그 이후에는 키즈 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사업이란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현재 장기 요양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산업, 키즈 산업, 그리고 장기 요양 산업,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특별히 장기 요양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흔히 시니어 산업이 향후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시니어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막연한 혼자만의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주변의 지인분께서 이 대교그룹이 신체활동 강사 파견하고 있는 업체인 트니튼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교그룹의 이런 어떤 행보나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이 장기요양 사업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창업을 하시기 전에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정보들은 어디서 어떻게 수집을 보통 하셨을까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TV랑 언론의 기사들을 좀 통해서 이런 장기 요양 사업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을 좀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제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좀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산업을 이해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유튜브하고 인터넷만 충분히 검색해도 그 정보 수집하시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법령 너무나 많은 이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필요한 어떤 키워드를 습득하기에는 블로그랑 유튜브를 통한 어떤 전문가들의 이런 이 시장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블로그나 유튜브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아까운 비용을 허튼 데에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쪽 그러니까 장기요양 산업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회사도 많고 그리고 대균 유이프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창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이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나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기요양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장기요양 카페, 블로그 등등 올리신 분들이 각기의 관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창업을 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100%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가 조금 기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즉 우리 이
창업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 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본인이 확실히 운영하고자 하는 컨셉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주간보호센터는 특히나 이제 시설 비용이나 뭐 공간도 크게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나 시설비나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굉장히 큰 금액이 발생되는데, 왜 본인이 운영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누군가가 이제 도와주겠지. 처음에 컨설팅을 의뢰했으니까 그 컨설턴트가 창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도와주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이 컨설턴트들이 사자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전국구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대표자가 그 지역에 이제 해당하는 지역에 하고 싶은 지역의 정보들을 충분히 이제 습득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교뉴이프로 지금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교뉴이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대교라는 네임이 주는 강력한 신뢰도입니다. 교육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약 50여년간의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과 고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한순간에 생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대교가 주는 강력한 어드밴티지는 대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간판, 즉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대기업이기에 할 수 있는 이제 적극적인 투자,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 석학분들이나 기관과의 협업에서 이제 오는 빠른 이제 이 정책 방향성이나 시장 분위기들을 한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우리 대교뉴이프 운영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대교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신뢰성, 이게 50년 정도 교육그룹에서 이제 쌓아놓은 인지도와 신뢰도와 바탕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교 그룹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교뉴이프 사업을 이제 자회사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한 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긴 건 아니니까요. 아직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계신 입장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교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 연역이 오래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우리들이 이해관계를 형성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데이케어 센터의 특성은 어르신들의 예방학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케어 센터는 학교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우리 대교뉴이프 본사는 즉 교육청의 역할들을 좀 해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간에 있어서 이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행사 일정들, 그리고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대교뉴이프에서 제시를 좀 해주고, 이를 이행하는 센터들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게 독자적인 운영 색깔들을 좀 통해서 대교가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는 기틀을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꼭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한 명의 점주로서에 대한 바람입니다. 교육청이라고 하셨으니까 교육감이 있어야 할 건데 교육감님이 이걸 영상을 좀 보시고 꼭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운영을 얼마나 하셨죠? 제가 2023년 7월 3일부터 이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 정도 하셨겠네요, 벌써? 약 8개월 정도 다 되어갑니다. 사업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아무래도 몸이 아프시거나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좀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분들 보시면서 뭐 보람차거나 뭐 슬펐다거나 이런 좀 특별한 스토리 같은 게 경험이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뭐 아쉬웠던 점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뭐 가장 좀 기뻤었던 좀 일을 좀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면, 제가 언제 한번 아침에 준비를 하다가 TV 프로그램을 좀 시청을 하게 됐는데, 이 미국에서 뭐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더 이상 약물 처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제 거의 출연하신 패널들 분들이 그럼 약물을 처방하지 않고 그럼 어떤 것들을 처방을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의 답변이 뭐냐면 헬스장에 가셔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활동이 주는 이 에너지들은 어떤 약물과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그 저희 센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신체 활동을 지향하고 장려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이 나는 게, 최초에 저희 센터에 등록한 어르신들이 어르신 중 한 명이 이 워커라는 보행기에 의존하면서 걸음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 이제 워커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낙상 방지를 위함도 있으셨겠지만은 이 몸에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레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결여가 되면서 어찌 보면 워커에 의존하게 됐었던 이런 케이스였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현재 이 어르신께서는 저희 센터에서 구비된 뭐 어떤 워킹 네일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신체 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꾸준한 하체 운동 및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제 워커 없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형성이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센터에다가 이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맙다. 내가 입맛도 이제 돌게 됐고,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 자신감들을 통해서 한 10년 정도 젊어진 것 같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어르신이 계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뭐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금 한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분들 중에 센터가 천국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무리 아파도 여긴 나오려한다 하시면서 여기서 꼭 병원을 모시고 가달라.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아파서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라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도 어르신들은 꼭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거기서 병원 가면 된다, 병원 다 데려다 준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내가 잘 운영하고 있구나, 뭔가 보람도 차고 뭔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야겠구나라는 사명감도 들죠. 네, 네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센터나 장기요양 기관 창업을 좀 이렇게 희망하시는 애비 창업자분들한테 먼저 창업하신 선배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센터 창업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운영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업이 뭐 행정 등 다양한 어떤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일단 첫 번째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사업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리고 오픈 전에 이제 뭐 장기 요양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 그리고 초반 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작은 계획까지 잘 고려하셔서 오픈하셨으면 좋겠고, 이 뭐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뭐 제일 필수인 거는 자신감입니다.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이 사업을 학습 그리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간보호센터는 창업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허들이 높기 때문에 보통 2, 3억은 우습게 깨지니까 네. 저한테 상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시행착오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 해당 업종에 직접 근무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집 근처에 주간보호센터 찾아보고 거기다가
구인 신청해가지고 1년은 최소한 근무를 해봐라. 그래서 아니면 내가 이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1년 그냥 날리는 거지만 창업을 해가지고 돈까지 투입돼 버리면 이게 되돌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꼭 시행착오 나중에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감. 네. 지금까지 이제 대균유입부의 허성욱 대표님과 함께 주간보호센터 창업 그리고 장기유한 기관 창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내용들 장기유양 제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노인 복지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한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